그 이침 시간 중에서 예, 순환기계 질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침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했고요. 제가 숙제 내줬듯이 그림을 좀 그려서 침점을 잘 다들 해보셨죠? 혹시 기본방을 침을 놓지 않으신 분들은 꼭 침을 놔서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증샷 꼭 부탁합니다. 순환기계 질환 책이 있으신 분들은 77쪽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7페이지 펴도록 할게요. 순환기계 질환 처음에 들어오는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기계 질환 개념 알고 지나갈게요. 심장 질환에는 순환기계 질환과 혈액계 질환, 정신신경계 질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순환기계 질환에서는 심장은 인간의 생명과 정신, 특히 사랑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장기로서 간이나 골수에서 만들어진 혈액이 함유되어 있다. 혈관 속 혈액을 통해 몸에 공급된 영양 성분을 심장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이에 심장 근육이 힘을 얻어 하루 10만 번의 박동으로 청계런의 혈액을 60만 마일의 혈관을 통해 온몸의 60조의 세포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 순환시킴으로써 사람이 생명을 존속할 뿐 아니라 비로소 인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심장이 멈춘다, 즉 쉰다라는 말은 삶의 단절을 의미하기에 어머니 뱃속에서 운동을 시작한 심장은 그 사람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쉴 수 없는 기관이다. 심장은 수명이 다 된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교체함으로써 우리는 사실상 늘 새로운 심장의 활동으로 살아가는데, 인체의 모든 기관들이 같은 이치다. 그러니까 가장 내 몸의 중요한 부분이 심장에 대한 설명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침에 대해서 해볼게요. 모든 침을 놓을 때는 가장 중요한 점,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전부터 놓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무슨 질환을 하고 있죠? 심장 질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심장 질환이면 어떤 침을 가장 먼저 놔야 될까요? 맞습니다. 심장에 관한 침을 가장 먼저 놓으면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캡처해 놓은 사진을 아마 올리게 되실 거예요. 올려주실 건데, 그 올린 걸 같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심장병에 대해서 올라와 있죠? 올리셨나요? 심장병에 대해서 올라와 있죠. 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장 질환 전에 기본방 좀 올려주실래요? 기본방. 여기 있네요. 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침의 기본 원리라는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심장과 심장. 다시 말하면 음양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음양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침을 놓기 시작하는 거고,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배울 항목 부분은 심장 질환에 관한 겁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심장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침점은 심장이에요, 심장. 그러다 보니까 심장증을 먼저 놓습니다. 심장,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반짝반짝 빨갛게 빛나고 있는 아랫부분의 한가운데 그 부분이 심장입니다. 심장점을 제일 먼저 보고, 심장과 짝을 이루는 장기, 뭐라고 그랬죠? 심장이 양이면 양과 짝을 이루는 장기, 음을 표현해주는 심장.
콩팥이라는 장기가 그 위점을 중심으로 위에 쪽에 이렇게 화살표 구겨져서 나오는 부분 있죠. 거기가 심장. 그래서 심장, 심장. 심장과 신장은 오장육부죠. 오장육부의 어머니 무슨 죠? 비장. 심장, 신장. 그 다음에 비장. 비장은 어디예요? 심장과 심장에 있는 그쪽 부분에서 이제 귀 부분 그쪽에 해당되는 빨갛게 빛나고 있는 그 점이 비장점이죠. 심신 놓고 비장. 그 다음에 도감. 도감점은 뭐예요? 도감은 자율신경을 표현해 주는 게 교감점입니다. 화살표가 얼굴을 향하는 그쪽에 해당되는 게 교감점이에요. 자율신경을 표현해 주는 교감점. 그 다음에 침점. 침점은 뇌관 바로 밑에 있는 점이 침점이고요. 신문점은 정신적인 고통을 표현해 주는 게 신문점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에 반짝반짝 빨갛게 빛나고 있는 게 신문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아랫부분에 표시되는 피지라. 그러니까 다시 하면 심, 비, 교감, 침, 신문, 피지라. 여기까지 무슨 점이에요? 기본방이라고 했죠, 저희가. 기본방을 놓고 그 다음에 심장과 짝을 이루는 거. 머리에 해당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얘기 한번 했을 텐데 밑에서부터 아래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3등분을 했을 때 가장 밑에가 액, 가운데가 태양, 그 다음에 정. 액은 이마, 액이. 그러니까 위를 표현을 하고요. 태양은 간이나 폐를 표현하는 게 태양입니다. 정은 심장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침점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이 정점이에요. 정점. 심장 질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침을 넣어요. 심장을 제일 중요하게 가장 잘 놓으셔야 되는 게 심장점이고 심장에 관한 질환이니까. 그 다음에 심신, 비교감, 침, 신문, 피지라. 그리고 정점까지. 이렇게 놓으면 심장 질환의 기본적인 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서 심장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양소가 여기에 쓰여져 있죠. 기본적으로 EPA, 오메가3, 코큐텐, 칼슘, 레시틴, 비타민 A, C, E, P, B 컴플렉스, 셀레늄, 마그네슘, 아연, 갈릭, 뭐 이런 영양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심장에.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똑같은 걸 올리셨네요. 이렇게 정점, 이렇게 설명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혈압점. 2번에 고혈압점이 나와 있네요. 고혈압은 우리가 혈압이 평균 혈압이 있는데 이 혈압에서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죠. 이런 어느 일정을 지켜야 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항상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체온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압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당도 이 항상성의 일부죠. 이 항상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항상 일정해야 되는 게 항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체온이 36.5도로 아무리 낮아도 34도 이하로는 떨어지면 안 될 테고 아무리 높아도 40도, 41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게 항상성이라는 거예요. 혈압이라는 게 압이죠. 심장에서 온몸에 피를 돌리는데 필요한 압을 혈압이라고 합니다. 이 혈압이 내 혈관이 좀 지저분하거나 힘이 없을 때는 좀 저혈압이나 고혈압 형태가 약간 나올 수가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가면 절대 되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현대인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고혈압이죠. 고혈압은
대부분이 혈관이 지저분해서, 혈관이 막혀서, 혈관에 동맥경화가 있어서 많이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가 고혈압이에요. 그럼 고혈압도 결국은 심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심장 관련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점을 올렸으니까 고혈압점 한번 볼게요. 고혈압점도 고혈압이라고 하면은 결국 뭐야? 심장에 문제이신 분들도 있고, 혈압은 신장, 콩팥이 가난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소변하고도 많이 관계되죠. 그러니까 신장에서 가난해진 게 압이에요. 압. 그래서 혈압은 고혈압이나 저혈압은 심장과 신장 둘 다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심장이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신장이 문제인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같은 경우는 이 표를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심장과 신장점이 둘 다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장은 이제 화살표 구겨진데 그쪽이 심장이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제가 기본방을 계속 그려보고 놔보세요 하는 게 지금부터 침점에 들어가면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심신 가장 중요합니다. 나 침 못 나. 이 사람 침 맞기 싫어해. 그러면은 제가 말한 심신만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그 침점을 위주로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열을 하지 않지만 어쩌면 유일하게 사열하는 그런 이제 침점이 이첨혈이죠. 압이 높기 때문에, 압이 높으면 혈관이 터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첨혈을 놓음으로써 압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혈압에서 가장 먼저 놓는 게 심신, 그 다음 이첨혈이라는 침점을 놓고요. 심신은 오장육부니까 비자, 그 다음에 자율신경 이걸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교감, 그리고 육체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심점, 정신적인 통증이 있으니까 신문점, 그리고 온몸을 제자리로 건강한 상태로 오게 하기 위해서 피지라점,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고혈압은 똑같습니다. 심장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첨혈, 비교감, 침, 신문, 피지라. 그 다음에 혈압하고 관련됐으니까 어디를 놓는다? 고혈압점을 놓으면 됩니다. 고혈압점은 지난 시간에 기본 침점에서 배웠듯이 얼굴면에 향한 그쪽에 이제 까맣게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게 고혈압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A, B, P인이죠. D, E, 오메가3, 비컴플렉스, 마그네슘, 아연, 파이버, 셀레늄, 이렇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참고하시면, 식품을 참고하시면 될 거고, 이 식품을 나중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심혈관 질환을 한 다음에 오늘 이 부분을 맡아주실 김미석 사장님이 그 부분을 정리해서 조금 있다 끝날 때쯤 해서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 부분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게 저혈압이죠. 저혈압에 대해서 이제 저혈압도 결국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높거나 낮을 때 어떻게 해요? 제자리로 보내고자 하는 게 침의 기본 원리라고 그랬죠. 그걸 자동보사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침은 고혈압과 저혈압, 그런 침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혈압도 보면은 심신이 가장 중요하고요. 비교감, 침, 신문, 피지라, 이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혈압점도 놓는 게 좋고요. 이렇게 비슷하게 앞에 있는 고혈압점과 비슷하게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혈압인 사람도 있고 고혈압인 사람들이 주위에 많죠. 저혈압이신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이 아침에
누워 있다가 앉으면 심장이 온몸으로 피를 돌려야 되죠. 근데 압이 낮아.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누워 있다가 그 앉기까지, 서기까지 힘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혈압이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이제 심장이 이제 박동이 빠르지가 못하고 좀 느리죠. 그런 분들이 갑자기 혈관이 더러워져서 고혈압이 돼. 심장에 힘도 없어서 원래 저혈압 상태인데 혈관이 이거 막혀. 그러면 이제 갑자기 고혈압이 되겠죠. 그런 분들이 사실 정말 무섭거든요. 힘이 원래 없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그 없는 힘으로 혈관을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이제 고혈압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한 그런 이제 식품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혈압인 환자들은 이제 대부분 살이 좀 쪘다고 보면은 저혈압인 사람 좀 마르신 분들이 좀 더 많죠. 그리고 일단 힘이 좀 없으세요. 그 다음에 나온 부분이 부정맥이에요. 부정맥은 어떤 사람이 부정맥이죠? 부정맥은 그냥 나 심장이 두근두근거려. 그게 부정맥은 아니고요. 부정맥은 빈맥, 그러니까 심장이 빨리 뛰다가 또는 너무 천천히 뛰다가 이게 이제 그 24시간 체크를 해서 그 횟수가 일정 횟수를 지나가면 그게 많아지면 그걸 부정맥으로 진단을 합니다.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도 역시나 이제 말초 순환 장애 중에 하나고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릎 밑이 좀 시리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무릎 말고요. 무릎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보통 위 기능이 떨어졌다고 보면은 무릎 밑이 시렵다 그런 분들은 심장, 특히 부정맥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무릎 밑이 시리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부정맥은 어떻게 침을 놔야 될까? 부정맥을 여기 올리셨네요. 부정맥도 똑같아요. 어디가 문제 있는 질환이에요? 심장. 그러다 보니까 심장은 양이고 이거랑 짝을 이루는 심장. 그리고 오장육부니까 비교감을 넣죠.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고통, 신문증, 온몸을 건강한 상태로 피질하죠. 그리고 심장에 관련되니까 정점까지 놓는 게 부정맥에 대한 침점입니다. 그리고 부정맥은 또 하나를 더 놓자면 간점도 많이 나요. 혈액을 저장하는 곳이 어디예요? 간이잖아요. 간에서 혈액을 가장 많이 저장하다 보니까 간 기능이 떨어지신 분이 부정맥이 오는 케이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간점을 같이 놓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A, C, E, P, 오메가3, B 컴플렉스, 마그네슘, 칼슘, 아연, 그다음에 셀레늄 이렇게 많은 영양소들이 심장에서 가장 많은 영양소들이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추천 영양소는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부정맥 체크하는 방법은 아시죠? 부정맥은 이제 병원에 가서 24시간 주머니를 몸에 부착을 해서 내 몸에 이상한 빈맥이 뛴다, 좀 불규칙적으로 안 뛰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렇게 체크를 해서 24시간 이상 체크를 한 다음에 병원에서 결과를 보여주는 게 이제 부정맥이에요.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렇다고 부정맥 아닙니다. 한두 시간 심초음파해서 부정맥은 진단될 수 없고요. 최소한 24시간 이상 체크를 해야지 부정맥은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82쪽에 나오는 게 심근염이에요. 심근염이 뭘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심근염은 인플루엔자, 아데노, 풍진, 헤르페스 등의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 되어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급성과 만성이 있다. 심근염은 심장 근육의 염증, 심근염이라고 합니다. 심장 근육에 염증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벽이 두꺼워집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빈맥, 부정맥이 있고 호흡 촉진이나 호흡 곤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증의 경우에는 심부전을 일으키거나 심근경색을 일으켜서 사망하는 일도 있고요. 심근염은 무엇보다 절대적인 안정을 필요로 하는 질병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심장에 관련 질환들은 좀 무섭죠. 그럼 심근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침을 놔야 될까? 이것도 이제 다 아셨죠? 제가 무슨 말 할 건지. 심장에 관련 질환이가 뭐부터 논다? 심장. 심장과 짝을 이루는 장기, 신장. 그 다음에 비장, 교감, 침, 신문, 피지라. 그리고 심장이니까 심장에 해당되는 정점. 이렇게 놓으면 끝이에요. 너무 쉽죠? 심장에 관련 질환은 이렇게 쉬워요. 심장에 관련 질환은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오는 게 류머티즘성 심장병. 이게 뭐냐면은 현대의학에서 류마티스성 심장병이라는 진단은 잘 내려지지 않는다. 병에 대한 진단이 내려지는 것은 그 병의 원인을 알아내고 치료법이 따랐을 때 정확해지는 것인데 류마티스성 심장병은 아직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을 이용해 병치료를 돕는 분자교정요법에서는 류마티스성 심장병에 항산화 비타민, 셀레늄, 미네랄 등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 침에서는 심장병에 필요한 기본 침점을 활용하고 추가로 뇌점, 뇌간 정점을 적용하고 있다. 그럼 류마티스성 심장병은 어떻게 놓냐? 가장 기본이 뭐예요? 이것도 또한 심장점을 먼저 놓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류마티스성 심장병, 심장, 신장, 비교감, 침심은 피지라를 놓고 제가 이렇게 읽었듯이 뭘 놓는다? 뇌간, 뇌점을 놓으시면 됩니다. 뇌간은 가장 깊게 들어간 점, 뇌점은 가장 위로 올라온 점이 뇌점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서 이제 EPO라고 있는데 EPO는 GLA이고 키토산은 키토산 파이버라고 합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가 사진 찍었었는데요. 이 찍은 것 중에서 EPO라고 하는데 이건 간말이 놀려서 GLA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말초순환장애. 말초순환장애가 있죠. 말초순환장애. 말초가 어디예요? 손끝, 발끝. 손가락 끝, 발가락 끝. 이런 부분에 저리거나 문제가 생기는 걸 말초순환장애라고 부르죠. 그러면 말초순환장애인데 나는 반쪽만 문제야. 오른쪽이면 오른쪽만 다 문제네? 아니야. 나는 양쪽 다 그래.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하루는 왼쪽 그랬다. 하루는 오른쪽 그랬다. 이럴 때 한쪽만 문제인 경우는 거의 다가 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이 좀 이상해. 장애 순환이 안 되고 막 저리고 찌릿찌릿거리고 그래. 그러면은 왼쪽 뇌에 문제가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내가 오른쪽이 그래 그러면 이제 왼쪽이 그래 그러면 오른쪽 뇌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되게 많죠. 그런데 내가 양쪽이 다 그래. 그럴 때는 이제 머리 전체, 경추를 중심으로 해서 머리 전체가 몸의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척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말초순환 장애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면 손이 저려요, 발가락이 저려요,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침을 넣는 게 좋냐면 이것도 또한 피는 어디에서 흘려보내주죠? 심장에서 흘려보내주죠. 그러다 보니까 뭘 가장 먼저 넣는다? 심장과 심장, 심신, 그다음에 비교감, 침신문, 피지라를 넣고요. 어깨 손가락 끝이 그래. 그러면 경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깨견, 팔뚝주, 손목안, 손가락 뒤까지 이렇게 귀의 외곽을 따라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또 발가락 끝이 문제야. 그럴 경우에는 요추, 경추에서 시작해서 경추, 요추, 고관절, 슬관절, 과절 이렇게 쭉 같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 있느냐에 따라서 그쪽에 해당되는 침점을 쭉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그 말초순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무엇보다도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의 혈액이 감소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운동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이 가장 중요하죠. 적절한 운동이 가장 중요하고 혈류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음식이라든지 식품을 이렇게 드시는 게 많이 도움을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루틸라이트를 만나기 전에는 이게 되게 심했어요. 말초순환 장애가 정말 심해서 20대 때부터 자다가 다리가 쫙 쥐가 나고 자다 말고 다리를 주물러야만이 잠을 잘 수가 있고 순환이 잘 안 된 거죠. 그 첫 번째 원인은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운동을 너무 싫어해서 운동이 너무 싫어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영양이 전체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아요. 특히 수축과 이완을 해주는 그런 부분, 수축과 이완을 해주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부족, 그리고 전체적인 미네랄 부족으로 이런 질환이 왔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20대 중반에 그 부정맥, 아까 말했던 부정맥 진단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20대 때부터 이제 말초 순환장애, 그러니까 자다 말고 쥐가 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뉴트리에이트를 만나고 나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부정맥도 진행되지 않았고, 더 이상 멈춰 있고, 밤에 자다가 쥐가 나는 그런 증상도 더 이상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어요. 나이가 먹었는데 안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이제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많은 영양